그러면 수업을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 올라왔네. 강의로 있나요? 강의로 없고요. 이제 오늘은 그렇게 막 대단히 어려운 내용, 물리를 했으면은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닐 텐데 물리를 안 해봤으면 또 부단히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고민은 됐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한번. 이제 저희가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전자기학에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걸 이렇게 4개가 있거든요. 한 가지는 이제 전기장이라는 거는 이 어떤 이거가 내부에 있는 전하 밀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런 첫 번째 가우스 법칙이라 불리는 법칙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장에 홀극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정리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거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패러데이 법칙, 그러니까 자기장이 바뀌면은 전기장이 생긴다라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앙페르 맥스웰 법칙이라고 해서 이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원래 앙페르 법칙이라고 하면은 전류가 있을 때 거기서 자기장이 생긴다 이런 법칙인데 이거는 이제 맥스웰은 여기서 자기장은 사실 전기장이 주변에서 변화가 생기면은 그 상태에서도 자기장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식을 특히 마지막 식을 유도를 한 게 맥스웰이라는 사람의 업적이고 이 방정식 4개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 중에서 저희가 이 로랑 j라는 값을 0으로 하고 적당히 정리를 하면은 이 정리 과정은 조금 복잡하니까 일단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로렌츠 게이지 위에서 이 2개의 방정식이 나와요. 이 방정식을 의미하는 바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어떤 미분 방정식이 나블라 제곱의 f 빼기 v 제곱분의 1의 파셜 f의 파셜 t는 0을 만족하는 방정식을 파동 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이 f가 결국에는 어떤 파동 진폭에 대한 함수여서 이 진폭이 결국에는 속도 v라는 속도로 주변을 퍼져나간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파동 방정식인데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파동 방정식의 꼴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얘를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전자기파라고 불렀어요. 얘를 전자기파라고 불렀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식에서 v 제곱분의 1이 u0 에필론 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u0 에필론 0는 그냥 어떤 상수예요. 저 값은 실제로 주어져 있는 어떤 상수인데 이 값을 계산해봤더니 그러니까 이 값들은 알려져 있었거든요. 원래 u0 에필론 0라는 값은 여기서 이미 진작에 알려져 있던 값들이에요. 근데 이 값을 계산해봤더니 얘가 c 제곱분의 1 그러니까 기존에 알려져 있던 빛의 속도의 제곱분의 1이다 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 전자기파라고 하는 파동은 빛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맥스웰이 알아냈죠. 하지만 이 문제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저희가 보통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요 매질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V라는 값은요 저 매질의 밀도에 영향을 받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매질의 밀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이 매질 위에서 어떤 빠르게 움직이는 관찰자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매질 사이의 간격이 밖에서 봤을 때랑 얘에서 봤을 때랑 조금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u0도 상수고요 에필론 0도 상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의 속도가 어떻게 봐도 상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리고 있는 누가 봐도 상수고 걸어가고 있는 누가 봐도 상수고 멈춰있는 누군가 봐도 상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요 지구는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구 위에서 빛의 속도를 잴 수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 그래서 빛의 속도가
왜 상수로 나오는가는 1900년대 초에 이제 심각한 난제였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로렌츠라는 사람이 이런 변환을 쓰면은 어떤 로렌츠 변환이라는 걸 쓰면은 이게 괜찮아 라고 했는데 문제는 저 로렌츠 변환이 나올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난제로 여전히 남아있는 와중에 아인슈타인이 생각을 했어요. 그냥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논리는 이거였어. 기차 위에서 쏜 빛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기차 위에서 일반적으로 공을 던지면요. 밖에서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의 속도랑 기차의 속도가 더해진 속도로 보인다라고 하는 게 정설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빛도 기차 위에서 쏜 빛은 이제 그 기차의 속도 플러스 빛의 속도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인슈타인은 기차 위에서 쏜 빛조차 밖에서 본 사람한테도 그 안에 있는 사람한테도 빛의 속도로 보인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자 한 겁니다. 이거를 이제 광속 불변의 원리. 광속 불변의 원리라고 불려요. 이런 게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사실 물리라는 과목을 들어봤다면은 이 내용들은 다 들어봤을 내용이에요. 그냥 이 광속 불변의 원리가 어떻게 나왔는가에 대해서 고등학교에서는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거를 조금 얘기를 하고자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모든 가정을 전개를 하거든요. 사실 이것도 제가 고등학교 내용인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이제 타임 딜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시간지연이라고 부르거든요. 시간지연이라고 부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논증하죠. 만약에 우주선이 있고 이 안에서 빛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시간을 측정해가지고 시간을 재는 이런 장치가 있을 때 이 우주선이 그럼 V의 속도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일정한 속도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 빛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를 찍고 다시 이렇게 내려올 텐데 이때 그러면은 이 밖에서 봤을 때는 얘가 만약에 뭐 얼만큼 움직였다고 할 때 얘가 움직인 거는 사실 이만큼의 거리를 움직였는데 이 거리는 실제로 이 거리, 그러니까 이 우주선의 높이 h에 대해서 이 안에 있는 관찰자가 보기에는 이 두 시점에서 안에 있는 관찰자의 기준에서는 이 빛은 EH만큼 움직였지만 밖에서 본 관찰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 삼각형의 길이만큼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계산을 하면은 이제 밖에서 본 사람의 시간 밖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주선이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을 갈 때 밖에 있는 사람이 본 시간을 T5.5라고 하면은 얘는 루트 1 빼기 C분의 V의 제곱 분의 T의 우주선 10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이걸 이제 시간 지연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상대론을 할 때요. C분의 V를 이 속도의 B죠. 얘를 베타라고 많이 쓰고요. 아니면은 혹은 C 자체를 그냥 아예 1로 두는 표기법도 있습니다. 이걸 자연 단위계라 하는데 이거는 사실 상대론을 하다 보면은 C를 1로 두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해보고요. 아무튼 이제 C분의 V를 베타라고 하고 여기서 튀어나오는 루트 1 빼기 C분의 V의 제곱분의 1 얘를 로렌츠 팩터 감마라고 불러요. 얘를 감마라고 부르는데 이 감마는 일반적으로 1보다 크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정진이 감마가 1일 때는 우리가 서로 두 물체가 상대 속도가 0인 상황이 이제 감마가 1인 상황인 거고 이제 제가 얘를 바라볼 때 어떤 속도가 있다면 감마는 무조건 1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시간 지연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를 타임 컨택션, 시간 팽창이라고 그러거든요. 시간 팽창이라고 그러는데
랭스 컨트랙션. 아 랭스 컨트랙션 그쵸? 아 길이 팽창이라거든요. 길이 팽창. 근데 이제 아니 저는 이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요. 조금 딱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었어요. 이제 어떤 달리기 선수가 있어요. 이 달리기 선수가 이제 놀랍게도 한 빛의 속도의 0.8배 정도로 달린다고 해볼게요. 네, 그 정도 속도로 달린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 선수가 이제 엄청나게 먼 이 트랙을 달릴 거예요. L이라는 길이의 트랙을 달리는데 이제 밖에 사람이 이거를 이제 초정밀한 눈을 가진 이 사람이 스톱워치를 찍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도착했다. 그래서 이런 스톱워치를 찍을 건데 이제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의 속도는 V이고요. 이 속도를 봤을 때 그러면 L은 뭐 V, T 5.5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근데 이 달리고 있는 사람은요, 아까 전에 말을 했지만 여기 보면은 달리고 있는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 시간이 천천히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가 느끼는 시간, 이거를 저희가 프로퍼 타임, 고유 시간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관찰자 입장에서 운동하고 있는 애가 있는데 그 운동하는 애가 어떤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까지 갈 때 그 운동하는 물체가 느낀 시간의 경과를 고유 시간이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그거를 타우라고 했을 때 얘는 그러면 이제 V 타우만큼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본인이. 네, 그러니까 A라는 시점에서 봤을 때, A라는 사람의 시점에서 봤을 때, 달리는 사람의 시점에서는 이 B라는 점이 자신한테 다가오는 걸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A는 사실 자기 자신이 움직이지 않고 주변의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다가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B라는 도착점이 자신한테 다가오는데 그 속도가 V가 되는 거죠. B라는 도착점이 자기한테 다가오는데 그 속도가 V가 되는 거고 이때 걸리는 시간이 타우가 될 텐데 그러면은 얘가 느끼기에는 나와 이 처음에 B 사이의 거리는 V 타우는 L이라는 값이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보면은 T5.5가 그러니까 타우는 보면은 V 곱하기 감마분의 T5.5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얘가 L이고요. 그러면 V 곱하기 T5.5는 저희가 여기서 봤다시피 L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달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 길이는 L은 감마분의 L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시간 길이 팽창이라고 불러요. 아니죠. 네. 이런 식으로 길이 수축이죠. 예, 길이 수축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면 이제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까지 너무 재미없는 이야기만 했으니까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타우를 어떻게 구할까에 대한 문제거든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A라는 관찰자가 B라는 관찰자의 운동을 보고 있다고 할 때 타우를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을까라는 건데 사실 타우는요 어떤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감마로 나눈 값이에요. 이 값은요 루트 1 빼기 C분의 V의 제곱에 곱하기 델타 T라고 쓸 수가 있고요. 사실 저희가 V라는 건요 V는 결국에는 얘는 델타 T분의 델타 X, 델타 T분의 델타 Y, 델타 T분의 델타 Z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V의 제곱은 델타 T의 제곱 분의 델타 X 제곱 여기 델타 Y의 제곱 여기 델타 Z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얘를 이제 여기다 집어 넣어주면 그러면 얘는 C분의 1의 루트 C 델타 T의 제곱 빼기 델타 X의 제곱 빼기 델타 Y의 제곱 빼기 델타 Z의 제곱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C 타우는 루트의 C T 제곱 C 델타 T의 제곱 빼기 델타 X의 제곱 빼기 델타 Y의 제곱 빼기 델타 Z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보면은 여기서 C 곱하기 T라는 게 생각해보면은 얘는 길이의 차원을 가지거든요. 시간 곱하기 속도라서 길이 차원을 가지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이제 시간과 공간을 모두 다루는 좌표계를 생각해 볼게요. CT, X, Y, Z라는 이런 좌표계를 줄 거고요. 여기를 이제 민코프스키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사람 이름이 민코프스키라고. 민코프스키 공간이라고 부를 건데 이 민코프스키 공간에 대해서 조금 알아봅시다. 풀 어디 있어요? 저 W를 풀라 읽어요. 네? 그 독일에서는 그 W라는 문자는 없고요. WV라고 읽거든요. 저는. 그래서 대충 비읍과 피읍 사이에 어떤 발음이 나와요. 아무튼 이제 민코프스키 공간에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내가 1차원을 생각해 볼게요. 1차원 운동. 1차원 운동을 할 때 보통 이게 관습적으로요. 이거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X축이 X고요. 그리고 이 세로축을 저희가 CT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1차원이니까 얘가 C 타우의 제곱은 CT의 제곱 빼기 X의 제곱이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쳐야지. 이렇게 되면은 내가 뭘 할 거냐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떤 주어진 값 타우 프라임에 대해서 이제 고유 시간이 타우 프라임인 선을 그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쌍합성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 있는 이게 어떤 뜻을 얘기하냐면 이제 원점에서 출발했을 때 X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 점으로 간다면 걔가 느끼는 시간은 C 타우 프라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운동해서 이렇게 갔을 때 이제 얘가 이쯤 여기까지 갔을 때 느끼는 시간도 C 타우 프라임이 되는 거예요. 타우 프라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타우는 타우 프라임이 되는 어떤 데미션을 나타낸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에는 얘가 이제 가만히 있는 동안 시간만 흐르니까 X는 움직이지 않고 시간만 흐르니까 얘는 가만히 있었던 거죠. 처음 시점에서 얘가 여기까지 가만히 있을 동안 얘는 이제 어떤 운동을 했는데 이 운동을 한 얘는 여기까지 갈 때 동안 타우 프라임만 흘렀다고 느끼게 돼요. 이거를 여기로 내려보면은 이 값이 감마 타우 프라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아까 전에 봤던 시간 팽창 이거죠. 아무튼 그래서 실제로 시간이 더 흐르는 거 이런 식으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그림을 볼 건데요.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접촉에 의해서 이제 어떤 물체가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V의 속도로
네, 그리고 보통 이걸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y는 x선을 그어줘요. 이게 이 선은요 v가 c가 되는 선이에요. 잘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45도 선을 이렇게 그어줘요. v는 c가 되는 선을 이렇게 양쪽에 그어주고 네, 이렇게 그은 다음에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이것분의 이거가 속도니까 그러니까 이것분의 이거가 속도니까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여기서 출발한 물체는 이 밖으로는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빛보다 빨라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네, 그래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V의 속도를 갖고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요 C분의 V라는 기울기를 가지게 되고요 베타의 기울기를 가지게 됩니다. 기울기가 베타가 돼요. 정확히는 베타분의 1이 돼요. 네, 베타분의 1이 돼요 기울기가.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어떤 선을 하나 그어볼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타우 등위선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타우 등위선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건데 그러면 이 지점이 타우, C 타우 이렇게 될 거고 얘의 기준에서는 이게 C 타우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그러면 사실 이 물체 입장에서는요 본인이 가만히 있고 자기 주변 세상이 움직인다라고 똑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이 V라는 속도의 운동을 관측하고 있는 애를 O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움직이고 있는 애를 O바라고 할게요. 먼저 움직이고 있는 애 입장에서의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봤을 때 얘 기준에서는요 5라는 애는 이 5바의 기준으로 마이너스 V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 기준에서는 5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얘가 5, 얘는 CT축이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축은 얘 기준에서 CT 바축이 돼요. 이제 얘 기준에서요 얘도 마찬가지로 타우인 선을 뽑아볼게요.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로 타우 등선을 이런 식으로 그어보면은 이제 보면은 얘는요 잘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기서 x는 타우랑 이 높이 y는 타우랑 접하죠. y는 타우랑 접해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CT 바축을 잡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얘랑 접하는 축 하나를 잡고 싶어요. 그게 그러면서 이 원점을 지나는 축이 정말로 저희가 이 5가 바라본 이 5바의 x바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여기에 접한 이 선을 생각할 건데요. 이게요 정말 놀랍게도 얘의 기울기 분의 1이 되는 애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런 식으로 보면 저게 x 바축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CT 바축이랑 그리고 x 바축이랑 y는 x 대칭이 돼요. 얘랑 y는 x 대칭이 되거든요. 그러면 얘의 기준에서 봤을 때요 이거의 그러니까 이 t 바축의 한 칸이랑 그리고 이 x 바축의 한 칸이 서로 길이가 같아야 그래야 여기서도 특정한 빛의 속도 값이 1이 돼요. C가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만큼
이만큼의 길이랑 이만큼의 길이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CT 좌표계에서 CT 바 좌표계로 넘어가는 이 좌표 변환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좌표 변환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얘를 기준으로 볼게요.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타워 지우고 이제 여기가 x는 0, t는 1인 지점이라고 해볼게요. CT는 1인 지점이라고 해볼게요. CT는 1인 지점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 길이가 1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봤을 때 얘가 감마라는 거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시간 지연의 효과이기 때문에 저기가 감마라는 값을 가짐을 알 수 있고 이걸 봤을 때 여기 이거가 뭔지 모르거든요. 지금 이게 뭔지 모르는데 여기 대충 알파라고 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얘의 기울기는요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왜냐면은 이게 베타분의 1이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분이니까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알파분의 감마는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 되고요.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 감마가 돼요. 그래서 이 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베타 감마가 됩니다. 그러면 O 좌표계에서 관찰자 5가 바라본 좌표계에서 1,0이라는 점은요 5바가 바라보기에는 이게 CT, X 좌표계를 볼 때 이렇게 볼게요. 제가 왜냐면 XY보다는 보통 T를 먼저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 5에서 1,0이었던 점은 5바에서 볼 때는 감마, 마이너스 베타 감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마찬가지고요. 5에서 0,1이었던 점은요. 제가 똑같이 이게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얘도 바뀌어요 자리가. 그래서 5바에서는 마이너스 베타 감마, 감마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좌표 변환 행렬 람다를 감마, 베타 감마, 감마,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베타 감마, 감마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 행렬을 1차원에서의 로렌츠 변환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로렌츠 변환이라고 부르고요. 저 리니어하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떤 게 리니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변환이 전체가 리니어하다는 거. 전체가 리니어하다는 거는 사실 이거는 공간의 어떤 균질성을 가정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라서 사실 일종의 가정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 할 수는 없는데 그러게요. 저도 일단은 저게 선형이다라는 거를 가정으로 잡고 문제를 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했다가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잘 쓰고 있죠. 물리는 그런 학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했는데 아무 문제 없으면은 그게 물리죠. 네, 그러면 저 로렌츠 변환을 가지고 3차원에서 똑같은 짓을 할 수 있거든요. 3차원에서 똑같은 짓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X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이 로렌츠 변환 행렬이 감마,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베타 감마, 감마 1,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감마 Y를 마찬가지로 감마의 0, 0에 1에 마이너스 베타 감마에 0에
감마에 0에 마이너스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쓰고 0, 0, 0, 1, 0, 0, 0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Z도 마찬가지겠죠? 감마 0, 0, 0, 0, 0, 0, 마이너스 베타 감마 0, 0, 마이너스 베타 감마 1, 1, 0, 0, 0, 0, 0, 0, 감마 네, 이런 식으로 세 개를 쓸 수가 있어요. 얘네들을 각각 x축 방향으로의 로렌츠 부스트, 이제 이 x, y, z 방향으로의 로렌츠 부스트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근데 저걸 가지고 그러니까 임의의 좌표에 대해서 임의의 속도로 운동하는 애에 대해서 로렌츠 변화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간단하게요. 저희가 회전 행렬 어떤 3x3 행렬에 대해서 1의 r이라는 거를 이제 4차원 회전 행렬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생긴 애를 4차원 회전 행렬로 생각을 할 수 있고 대충 r 그냥 r 파인을 할게요.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대충 그냥 저희가 어떤 물체의 운동 방향을 알고 있으면은 그 운동 방향을 x 방향으로 바꿔버리는 좌표 변환 r 프라임을 하나 잡고 거기에 람다 x에 r 프라임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은 얘가 그냥 어떤 임의의 방향 v로의 로렌츠 변환이 될 겁니다. 이거를 뭐 계산해 보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면 로렌츠 변환이라는 게 대체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그러면 일반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내가 타우라는 거예요. 루트에 C 타우를 루트에 델타 T 델타 T의 제곱 델타 X가 마이너스 델타 X의 제곱 마이너스 델타 Y의 제곱 마이너스 델타 Z의 제곱이라고 썼는데요. 얘를 이제 양변을 제곱을 하면은 C 타우의 제곱을 C 델타 T의 제곱 빼기 델타 X의 제곱 빼기 델타 Y의 제곱 빼기 델타 Z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제 저희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저희가 아까 전에 봤던 그런 민코프스키 공간, 그러니까 그걸 보통 스페이스 타임이라 많이 부르거든요. 시공간이다 부르는데 이 시공간 위에 한 점을 이벤트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이벤트 A에서 이벤트 B로 어떤 이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이 운동에서 이 직선 운동을 생각을 했을 때요. 직선 운동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이벤트에서 생기는 그 고유 시간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두 점이라는 건요. 결국에는 공간상에 있는 어떤 점이고 여태까지 이 텐서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요. 고유 시간은요. 어떤 관찰자가 보기에도 같은 값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이 운동을 하는 당사자가 느끼는 시간이기 때문에 A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어떤 이걸 보고 있는 C가 보기에도 이 고유 시간은 어떤 타우라는 값이어야 되고 C 바가 보기에도 이 고유 시간은 그 타우라는 같은 값을 가져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얘를 근데 여기서 이 두 개의 벡터의 접촉 차이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제 고유 시간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 델타 X, 델타 T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조금 더 일반화를 해서 이 값이요.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가운데 붙는 얘를요, 이제 보통 이거를 쓰기도 하고요. 여기에 마이너스를 취해가지고 마이너스 1, 1, 1, 1 이거를 쓰기도 해요. 이거를 쓰면은 얘 마이너스 값이 고유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보통 골라서 쓰는데, 이제 위에 거는 보통 일반 상대론을 썼어요. 얘는 일반 상대론을 보통 쓰고, 얘는 보통 양자 작문에서 많이 써요. 이거를 둘 다 쓰는 거라서. 그래서 보통 책을 읽을 때 맨 처음에 이거를 쓸 건지 이거를 쓸 건지 고지를 하고 시작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뭐냐? 얘를 민코프스키 매트릭이라고 불러요. 민코프스키 매트릭이라고 불러요. 저 가운데 행렬을 민코프스키 매트릭이라고 부르고, 여기가 에타라 써요. 에타라고 써요. 이제 근데 보면은 이거가 저희가 매트릭의 정의를 기억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요, 얘는 지금 대각행렬의 곱이 마이너스 1이거든요. 대각성분의 곱이 마이너스 1이거든요. 행렬식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매트릭의 정의상 행렬식이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얘는 그래서 매트릭이 아니에요. 원래 매트릭이 아닌데, 근데 저희가 얘를 그냥 얘를 항등 행렬 대신 사용해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내용을 다시 전개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피타고라스 정리가 잘 작동하도록 하는 적표 변환을 그 직교 변환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걸 다시 써보면 람다 t의 i의 람다가 i가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i가 어떤 정규직교 내적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규직교 기저에 대한 정보를 담는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되도록 하는 애를 저희가 직교 변환이라고 불렀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다 되도록 하는 변환 이 람다를 저희가 로렌츠 변환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로렌츠 변환, 그러면은 얘네들이 정말 저거를 만족을 하냐? 이거는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해볼 수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그러면 뭐 첨자 올리기 같은 것도 다 이걸로 하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일단 정의를 하나 봅시다. 이거를 보통 저희가 수도 리마니안 매트릭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G라는 행렬에 대해서 G가 람다 T G 람다는 에타를 만족하는 람다가 존재할 때 G를 저희가 매트릭이라고 불러요. 스페이스 타임 위에서의 매트릭이다라고 불러요. 람다는 가역행렬이어야 되고요. 이런 걸 만족을 할 때 G를 스페이스 타임 위의 매트릭이라고 부르고요.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사실 내가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GIJ에 XIYJ 이런 식으로 이제 Y를 썼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CTXYZ라는 이런 적표계를 쓸 때는요, 얘를 X0, X1, X2, X3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첨자를 0부터 쓰거든요. CT에 해당하는 성분을 X0로 보통 많이 쓰고, 나머지 X1, X2, X3 이렇게 쓰고요. 이때 이런 식으로 1부터 첨자가 시작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IJK 같은 이런 영어 문자를 쓰는데, 로간자라고 하죠. 아무튼 이거를 쓰는데, 이제 저희가 이런 식으로 0부터 시작할 때는 그리스 문자를 써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뉴 조합을 제일 많이 쓰고요. 뭐 뉴, 로, 시그마,
람다 정도까지 봤어요. 하고 알파, 베타 이렇게까지 쓰는데 보통 이 순서로 써요.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저희가 이 민코프스키 매트릭은 그러면 에타의 뮤 누의 x의 뮤의 y의 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매트릭도 g 뮤 누의 x의 뮤의 y의 누라고 쓸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쓰면은 얘가 대충 얘를 마찬가지로 x 누라고 쓸 수가 있고요. 얘를 x 누의 y의 누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게 로렌츠 변환이다. 그러니까 로렌츠 변환은 사실 직교 변환에 해당하는 이 람다 에타를 유지하는 애만 로렌츠 변환이라고 그러고 이런 거는 이제 이 같은 거는 사실 일반적으로 특수상대성 이론을 다루는 과목에서는 딱히 볼 일이 없고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만 보통 나오니까 그러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을 다루는 예를 들면 양자장론이나 이런 파트에서는 이 로렌츠 변환만을 거의 대부분 써요. 좌표 변환으로서. 그렇다면 조금 더 일반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좀 실전에 쓸모가 있는 그런 얘기를 해봅시다. 오 벨로시티라는 게 있어요. 얘가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물체의 속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특수함수 이론을 할 거니까 일단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이런 물체에 대해서요. 이제 대충 뭐 속도가 뭐 vx, vy, vz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얘를 4차원 위에서 그러니까 이런 스페이스 타임 위에서도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이런 속도라는 개념을. 근데 어떤 점 p 4차원 위에서 어떤 점 p는 c 델타 p, 델타 x, 델타 y, 델타 z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벡터죠. p가 아니라 4차원 위에서 어떤 벡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벡터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미분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뭐 얘를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사실 저희가 어떤 얘의 속도를 다루는데 얘의 변수를 쓰는 거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이 포 벨로시티라는 걸 정의를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이 x라는 애가 실제로 겪는 고유 시간으로 미분을 해요. x라는 속도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x의 b 타우라는 애를 저희가 포 벨로시티 u라고 정의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요, x라는 어떤 4차원상의 점이 x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고 x0, x1, x2, x3와 같이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이게 어떤 4차원 공간상의 곡선을 이룰 텐데 대충 이 곡선의 속도를 dx뮤에 d 타우 그래서 얘를 u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for velocity라 그러고 한국어로 모르겠어요. 4속도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거 계산을 해보면요, 내가 아까 전에 잘 생각을 해보면 델타 타우는요, c 델타 타우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하지 말게요. 이제 델타 타우는 타우는 감마분의 델타 t가 돼요. 그쵸? 감마분의 델타 t가 되니까 얘는 그러면 이제 저희가 d 타우는 감마분의 dt라고 쓸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항상 만족을 하니까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여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얘는 감마 곱하기 t분의 dxu가 돼요. 그럼 이제 x가 예를 들어서 c 델타 t, ct에 x1, x2, x3다라고 하면 이제 얘를 t로 미분한 거에 감마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미분을 한 거는 u는 c, 감마 곱하기 c, x1의 라고 쓸 수가 있고요. 얘를 흔히 이제 이거만 보면은요, 저희가 실제로 이 물체의 궤적에 대한 속도가 나와요.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걸 그냥 간단히 감마 곱하기 c, v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뭘 해볼 거냐면요, 어떤 같은 호 벨로시티끼리의 내적이라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요, 어떻게 정의가 될 거냐면 베타의 u누의 u의 nu라고 정의가 되겠죠.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요, 이게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베타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0, 0을 집어넣어 보면은 마이너스 u0, u0이면은 이제 감마 곱하기 c의 제곱이 돼요. 더하기 하고 감마 v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감마 제곱 v 제곱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될 텐데, 얘는 그러면은 잘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감마 제곱에 v 제곱 빼기 c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빠지고 c 제곱 빼기 v 제곱이고요. 얘가요, 마이너스 뺐어. 왜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있지? v 제곱 빼기 c 제곱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제 여기서 얘가요, 잘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c 제곱을 마이너스 c 제곱을 빼볼게요. 더하기 감마 제곱에 1 빼기 v분의 c분의 v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얘가 감마 제곱분의 1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워져요. 따라서 임의의 4 벡터, 임의의 4 벨로시티에 대해서 임의의 4 벨로시티에 대해서 이제 u의 u는 마이너스 c 제곱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참고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저희는 지금 만약에 마이너스 1을 쓰고 있거든요. 아까 그 민코프스키 매트릭 그거를.
근데 만약에 여기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로 하면 이게 아마 플러스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후 엑셀러레이션이라는 걸 정의를 해요. 후 엑셀러레이션이라는 걸 정의를 하고요. 얘는 대문자 A로 조절되었죠. A 뮤는 bx 뮤를 타우로 2번 미분한 거를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그러면은 중요한 게 이거는요 우변이 지금 상수잖아요. 이제 양변을 타우로 미분을 해볼게요. 얘를 양변을 타우로 미분해 보면 더하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를 양변을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나와서 따라서 u 뮤의 a 뮤가 0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이제 포 벨로시티랑 포 엑셀러레이션이 서로 수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 이 시공간 위에서 수직이라는 개념이 살짝 좀 그닥 와닿는 개념은 아니라서 물리적으로 의미는 있는데 와닿는 개념은 아니어서 일단은 패스를 할게요. 일단 패스를 하고요. 그래서 일단 A 뮤에 대해서 하나 더 살펴볼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A 뮤는 B U 뮤에 B 타우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이제 보면은 똑같이 하면 감마에 B에 BT에 C 감마 C 감마 V 이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이거를 미분을 하면 감마를 미분해 볼게요. 감마를 미분을 하면은 루트 1 빼기 C분의 V의 제곱분의 1을 미분을 하는 거잖아요. 얘를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구멍을 사라지면서 잠깐만. 사소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떨어지고 2분의 1 있고요. 이렇게 붙고 곱하기 C분의 V 이렇게 와서 이런 식으로 지워지고 내가 그러면 하면은 감마의 세제곱분의 1 곱하기 C분의 감마의 세제곱분의 델타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구하면은 제 기억이 맞다면은 아마 이 시간 소모이 날라가요. 직접 해보시길 바라고 제가 지금 2분이 안 돼서 일단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거에서 저희가 등가속도 운동을 이 성질을 써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걸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코사인 하이퍼볼릭 AT, 사인 하이퍼볼릭 AT로 잡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정확히는 여기에다가 C를 나눠야 되나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적절한 A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하면은 여기에 C가 곱해져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쓰면은 네, 방금 그 하이퍼볼릭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쌍곡선의 좌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점을 출발하는 어떤 입자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근처에서 이쪽 근처에서 보면 대충 포물선이죠. 그래서 멀리 가지 않으면은 사실 포물선 운동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넘어가고 조금 더 재밌는 얘기를 해봅시다.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문제를 풀 때요. 아까 전에 그렸던 그런 그림을 되게 많이 그리거든요. 그 민코프스키 다이어그램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거를 보통 쓸 때 이걸로 제가 보통 어떤 뭐라 하냐 역설이라 부르는 것들을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어요. x의 p 이런 적표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물체라기보다는 어떤 관찰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얘가 봤을 때요. 얘가 봤을 때 얘가 타우라는 시간이 흐르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타우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 물체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그러니까 얘가 타우라고 느끼는 만큼의 걸리는 시간은 조금 더 커요. 마찬가지고요. 이제 다 좌표계에서 볼 건데요. 얘는 또 마이너스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얘 기준에서도요. 얘가 타우가 있을 때 얘가 타우만큼 느끼는데 걸리는 시간은 얘 타우보다 커요. 그렇죠? 이게 타우 이런 식으로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보기에도 얘가 더 오래 걸리고 얘가 보기에도 얘가 더 오래 걸리는 살짝 좀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해보려면 여기다가 그냥 한 좌표계에다가 두 개를 다 그려보면 꽤 쉽게 해결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CT 바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X 반은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이제 그러면 얘 기준에서요. 얘는 여기서 타우잖아요. 그래서 타우인데 얘 기준에서 이제 감마 타우, 그러니까 요거만큼 지났다라고 생각하는 데는 대충 요런 지점이 될 거고요. 이제 얘가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CT 바가 봤을 때는 X가 자기가 타우의 위치에 있을 때 이 상대방의 시간은 여기까지밖에 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CT 바로 움직이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얘를 O라 하고 O 바라 하면은
5바가 보기에는 자기가 타워까지 왔을 때 5의 시간은 여기까지밖에 흐르지 않았어요. 아 이게 평행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5의 시간은 저만큼밖에 흐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5가 봤을 때 이제 타워는 5가 타워만큼 흘렀을 때 이 5바는 이만큼밖에 시간이 흐르지 않았어요. 이런 현상을 보면은 이제 얘가 타우라고 느낄 때도 얘가 타우라고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자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 5라는 좌표계에서 봤을 때는 5라는 자신이 감마 타우만큼 시간이 흐르는 것과 그리고 이 5바가 감마만큼 타우라는 시간이 흐르는 것은 동시에 일어난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5바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요, 자기 자신이 타우만큼 시간이 흐르는 것과 감마분의 타우만큼 시간이 흐르는 것, 이게 감마분의 타우거든요. 감마분의 타우만큼 시간이 흐르는 것이 동시에 일어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에는 5가 보기에는 이 둘이 동시에 일어난 일이고 5바가 보기에는 이 둘이 동시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을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관찰자마다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느끼는 사건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결국에는 이 X축과 평행하게 타임축이 있을 때 그곳을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비로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거가 이거. 그럼 이걸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되게 재밌는 문제가 막대와 합간 역설이라 불리는 문제인데요. 막대와 합간 역설이 뭐냐면요, 이런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가 있고 여기에 어떤 합간이 있어요. 네, 여기서 발사를 해요. 한 0.99c 정도의 속도를 발사를 해요. 그러면 이제 막대기가 발사가 되면은 이제 얘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막대기 던지는 걸 보고 있고. 근데 막대기가 그럼 던져졌어요. 그럼 막대기가 던져지면 0.99c나 되는 속도가 되면 기가 쫙 줄어들어서 이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딱 얘 크기에 맞는 이 정도로 크기가 줄어든다고 해볼게요. 이 헛간 크기에 맞는 사이즈로 줄어든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럼 얘가 여기 가서 뭘 할 거냐면 이 문을 딱 열어놔요. 원래 이 문이 열려 있어요. 헛간에 앞뒤문이 열려 있는데 이 막대기가 이 안에 들어온 순간 양문을 딱 닫고 다시 문을 열어서 다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오는 순간 양쪽 문을 닫고 딱 그 문을 닫았다 열면은 저희는 한 순간이나마 이만한 막대를 이 안에 가둔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막대 위에 이 0.99c라는 막대기 위에 사람이 한 명이 타 있었다고 해볼게요. 이 위에 이제 사람이 한 명이 타 있는 이런 참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 헛간이 저희 방향으로 0.99c의 속도로 날아오고 있거든요. 이제 이 속도가 0.99c예요. 그러면 얘는요 크기가 줄어들어요. 이게 왜냐면 속도 빠른 애를 바라볼 때 그 빠르게 다가오는 애의 속도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게 길이가 수축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얘가 봤을 때는 이 길이가 이만큼 줄어들어요. 이만큼으로. 근데 얘는 그러면은 들어가는 순간 밖에서 문을 닫았다 열었는데 그럼 얘는 이만한 거 안에 가둬졌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막대와 헛간 역설이라고 불러요. 네, 그러면 이거를 해석해 보려면 제가 민코프스키 다이어그램을 똑같이 그려보면 되게 편한데, 예를 들어서요, 제가 막대기가 이만큼의 속도로 가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막대기의 왼쪽 지점 A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막대기의 오른쪽 지점 B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B도 똑같이 이제 똑같은 시간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이 지점. 이제 이거는 지금 밖에서 바라본 거니까 길이가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요. 얘네 입장에서요. 그러면 이게 보면은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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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X라 하면은 여기를 뭐 C, T1,
얘를 CD2라고 해볼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네들 각각에 대해서 x 좌표가 이런 식으로 새로 형성이 될 거예요. 얘네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자기 이걸 얘네들의 이제 x 좌표계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 선이 있고, 네, 그러면 여기를 x1이라 하고 여기를 x2라 할게요. 마찬가지로 네, 여기에는 정지해 있는 흑한이 이 길이랑 똑같은 길이고 이렇게 위치해 있다고 해볼게요. 조금 더 왼쪽으로 옮겨야겠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C 길은요, C라는 점은요 그냥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갈 거고요. 시간이 흐르러도 위치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시간만 흐르는 그런 상태가 될 거고요. 그리고 D도 마찬가지로 시간만 흘러서 위로만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요, 이 막대기가요, 이거는 하얀색으로 해볼게요. 이 막대기가요 쭉 가요. 막대기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가다가 왜 기기가 안 먹지? 이제 이쯤 딱 됐을 때, 이렇게 딱 왔을 때요, 막대기가 이렇게 쭉 와서 이게 딱 들어온 거죠. 밖에서 본 거예요. 이게 지금 밖에서 본 막대기가 이렇게 쭉 와서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문을 닫은 거죠. 이 시점에, 이 어떤 T라는 시점에요, 왼쪽 문을 닫았어요. 이 문을 닫았다라는 거를, 왼쪽 문 닫음을 A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오른쪽 문 닫음을 B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쓰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왔죠.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거예요. 들어와서 문을 닫았다 열었고 다시 나가는 건데,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사실 얘네 입장에서요, 자, 얘 입장에서 생각해볼게요. A라는 애 입장에서요, 이제 얘랑 같은 시간에 있는 거는 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이죠. 그러니까 이 막대의 기준에서는요, 막대의 길이는 이만큼인 거예요. 막대의 길이가 이만큼인데 이게 또 위로 올라가요.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 오른쪽 막대기의 오른쪽이 이 지점에 도달했을 때 문을 닫았다 여는 이벤트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얘는 여기 왔을 때 이제 왔더니 갑자기 얘가 문을 닫았다 여는 거예요. 그럼 그냥 지나가죠. 그러니까 이건 뒷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헛간에 이렇게 있을 때 막대기가 이 뒷문 쪽에 도달했을 때 얘가 갑자기 이거를 닫았다 열어요. 이 이벤트가 B예요. 그리고 이제 헛간이 이제 다시 지나와서 막대기가 여기 이제 딱 빠져나가려 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제 이 앞쪽 문을 열었다 닫아요. 그게 이벤트 A예요. 결국에는 이 현상 같은 경우에는 A랑 B라는 사건이 밖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동시에 문을 닫고 연 사건이지만, 이 막대의 기준에서는 이 문을 앞문을 연고 닫은 사건과 뒷문을 열고 닫은 사건은 완전히 다른 시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상관없이 이 헛간을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막대와 헛간 역설을 푸는 방법이었고요. 말고 이제 또 되게 유명한 거 있죠. 트윈 패러독스. 이거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A랑 B가 있는데, 이제 A는 그대로 지구에 가만히 있고 B가 갑자기 저 먼 우주에 갔다가 이런 식으로 돌아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갔기 때문에 B의 시간은 천천히 흐를 거다라고 했지만, A가 보기에는 이제 B의 속도가 천천히 흘렀는데 B가 보기에도 A의 속도가 천천히 흘러요. 그래서 그러면 도착했을 때 과연 이 둘이 만나는 거는 사실 여태까지 지금 상황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이거는 보통 일반 상대론수적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B의 관점은요. B는 왜냐면은 갔다가 돌아오는데 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반드시 시공간의 힘을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얘기할 때는 가만히 있는 A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A의 기준으로는요. 자기는 가만히 있었고,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 B라는 친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곳을 왔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얘 기준으로는요. 얘가 반드시 시간이 더 천천히 흘렀고, 그래서 저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민코프스키 그림 위에서 길이가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실제로 걸린 시간이 더 짧아지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반대죠, 뭔가. 그래서 이 공간 위에서 길이가 길면은 실제로 이 상대 얘가 경험한 시간은 조금 더 짧아지는 이런 현상을 확인을 하는데요. 이걸 바탕으로요. 저희가 아무런 힘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요. 어떤 물체는 반드시 고유 시간을 최대로 하는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이거를 이제 최대 고유 시간의 원리라고 하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공간상의 두 점 A랑 B를 잇는 곡선 감마라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이 곡선 감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경로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경로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경로가 있을 때 이 경로들 중에서 직선 경로는 실제로 고유 시간이 최대가 되는 경로고요. 그리고 이제 최대 고유 시간의 원리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모든 경로는 이 고유 시간이 최대가 하는 경로를 찾아서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게 최대 고유 시간의 원리가 돼요. 어떤 구속 조건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무튼 그러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 고유 시간은 그 중에서 최대가 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게 최대 고유 시간의 원리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고유 시간은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감마 위에서 고유 시간에 작은 고유 시간들을 조금씩 더 하면은 그게 고유 시간의 전체 고유 시간이 되겠죠. A에서 B까지 가는 고유 시간이. 자, 루트의 G에 U에 G 말고 에타 쓰면 될까요? 에타 메뉴 X 감마 닷 감마 닷 B 시그마. 이제 감마가 어떤 시그마라는 변수로 매개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4차원 공간 위에서 이런 식으로 생긴 이 적분이 최대화 되도록 하는 게 이 최대 고유 시간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에타는 사실 에타의 필요는 없고, 얘는 이제 어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에타랑 닮은 그런 매트릭 G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걸 이제 최대 고유 시간 원리라고 하는데, 얘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뭘 할 수 있냐면 오일러 라그랑즈 공정식을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마 닷을 변수로 두고, 왜냐면은 이제 감마 닷을 이제 대충 x 닷이라고 해보면 x 닷 u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g u도 x에 따라 변하는 어떤 함수라고 해서 이 방정식을 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풀면은 뭐가 나오냐면 x 더블 닷의 u 더하기 감마의 이런 방정식이 나와요. 저 감마는 이제 제 이 수강생의 줄어든 큰 원인이 되었던 크리스토펠 심볼이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이 감마를 이런 식으로 얻는 걸 얻을 수 있는데, 얘를 저희가 어떤 특지선 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지오데시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도 이 G라는 거를 정의를 하거든요. 일반 상대성 이론이 결국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어떤 물질의 분포가 이 매트릭 G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정식이고,
그리고 그 상대성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렇게 바뀐 G에 대해서 운동은 이 지오데식 이퀘이션을 따르는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오데식 이퀘이션 이제 여기서 그냥 에타 뮤 뉴를 쓰면은요, G 뮤 대신에 에타 뮤를 쓰면은 직선의 방정식이 얻어요. 어떻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을 얻고요. x 더블 닷 u는 0 정도를 얻어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얘는 이러한 곡선이 가리키는 선은 직선이겠죠. 임의의 뮤에 대해서 이게 0이면은 그러면 x 다시 어떤 상수고 곡선의 속도가 상수인 어떤 직선을 얻게 되겠죠. 이런 게 최대 고유시간의 원리로 좀 문제를 생각하는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내가 이 최대 고유시간의 원리를 가지고 또 뭘 만들 수가 있냐면 이런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액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물리에서. 액션 원리. 액션은 라그랑지안의 적분으로 정의가 돼요.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이거를 단위를 적당히 잘 맞춰가지고 이제 저희가 일때 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되도록 이 식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프리스페이스인 거죠. 프리스페이스. 지금 어차피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 특수상대성 이론은 거의 이제 이상한 거 말고는 프리스페이스를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프리스페이스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마이너스 MC 제곱 인테그랄 d 타우. 그러니까 d 타우는 이거예요. 이게 d 타우고 고유 시간을 이렇게 적분한 거에 마이너스 MC 제곱을 붙은 얘를 저희가 라그랑지안으로 쓰면은요, 이게 정말로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는 라그랑지안이 되고, 여기서 이제 역학을 배웠으면은 여기서 어떤 해밀토니안이라는 걸 얻어서 이 해밀토니안을 통해서 이제 이는 MC 제곱 같은 것도 유도를 가능하고 이런 거를 유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얘를 통해서 하시는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지금 그거를 소개하기에는 너무 좀 과한 것 같고, 사실 이 내용을 얘기한 것조차 과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하고요.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조금만 살펴보면요, 이제 D 타우는 어떻게 생겼냐면, 저희가 T라는 좌표를 생각했을 때 x 1 빼기 c제곱분의 v제곱의 dt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얘를 이제 가지고 막 이런 전짓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서 c랑 v가 아주 작다고 해볼게요. 아니 v가 아주 작다고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얘는 1 빼기 2분의 1에 c제곱분의 v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죠. 얘가 사실 저희가 보면은 얘가 이제 인테그랄 mc제곱 d 타우가, 얘가 이제 그러면은 인테그랄 2분의 1 mv제곱이 되도록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마이너스 MC 제곱의 이 타우는 그러면은 2분의 1의 C 제곱분의 V 제곱, 2분의 1의 MV 제곱 빼기 MC 제곱 DT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요. 네. 이게
운동 에너지라는 거를 전체 운동 에너지라는 거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왜냐면 사실 라그랑주 방정식에서 상수항은 아무런 중요도가 없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운동 에너지로 계산된다라는 거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V를 뭐 예를 들어서 X 뭐 미분해가지고 운동량 같은 걸 구할 수 있거든요. 뭐 라그랑주안의 방주 운동량 같은 거를 여기서 구하면은 이제 거기서 보면은 이제 막 되게 재밌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해밀토니안을 구해봤을 때 이 제곱은 뭐 m제곱 c제곱 cm제곱 c 4제곱 빼기 pc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이런 걸 할 수 있다. 물리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다음 시간에는 아마 맥스웰 방정식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가 미분 형식으로 맥스웰 방정식을 단 두 줄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